충북에서도 다음 달 1일부터 고령층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상당구청에 충북의 첫 백신 접종센터가 마련됐습니다. 75세 이상 백신 접종을 앞두고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동네마다 노인 찾기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한이 촉박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군 입대를 서두르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어려워 학비도 부담이고 일상적인 대학 생활이 쉽지 않은 것도 이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충북에서도 다음 달 1일부터 고령층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달리 영하 70도 이하 냉동 보관을 위해 초저온 냉동고를 갖춘 백신 접종센터가 필요한데요. 청주 상당구청에 충북 첫 번째 백신 접종센터가 마련돼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청주 상당구청 3층 스포츠센터. 안쪽 별도 공간에 잠금 장치가 달린 냉동고가 있습니다. 내부 온도는 영하 70도 이하. 백신 접종센터의 심장, 초저온 냉동고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배송 직후 이곳에 보관되다 접종 하루 전 백신 전용 냉장고에서 해동을 거친 뒤 접종됩니다. 안에 담길 백신만 도착하면 됩니다. 영하 75도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손으로 안에 내부를 만졌을 경우에는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갑 착용이 꼭 필요합니다. 접종에 투입될 의료 인력은 한 팀당 의사 4명과 간호사 8명 등 2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의사는 예진과 이상 반응 대응, 간호사는 접종 등을 담당합니다. 접종에 동의한 대상자들은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먼저 예약자가 맞는지 신분을 확인하고 예진표에 현재 몸 상태 등을 기록하면 의사가 예진을 통해 접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접종실에서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 확인을 위해 15분 동안 관찰실에 머물러야 합니다. 시간을 잴 수 있는 타이머가 지급됩니다.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대기하던 의사가 현장 응급 조치에 나섭니다. 또 아나필락시스가 의심이 될 경우에는 의사가 에프네프린을 주사를 할 거고 일반적인 호흡곤란이 오면은 이 산소 마스크를 바로 씌워드릴 겁니다. 응급실로 이송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 개 접종센터에서 하루에 접종할 수 있는 인원은 약 600명. 이달 말까지 충주와 음성, 청주 서원구에 3곳이 추가되고 다음 달 중순에는 제천과 옥천, 그달 말까지는 나머지 지역까지 충북 14개 센터 설치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개소 시기가 다른 데다 관할 거주자를 우선 접종하기 때문에 같은 연령이라도 맞는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한 달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순차적으로 다 모든 분들이 그 지역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순서를 기다리시면서 접종을 하는 것이 접종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1차 물량은 오는 24일까지 청주 상당, 충주, 음성 3곳 접종센터에 도착합니다. 75세 이상과 노인시설 입소자 7,020명이 3주 간격을 두고 2차례 맞을 수 있는 양으로 첫 접종일은 4월 1일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75세 이상 백신 접종을 앞두고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동네마다 노인 찾기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충북에만 대상자가 13만 명이 넘는데 일주일도 안 되는 촉박한 시한 때문에 동네 이통장들 발에 불이 날 지경입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도농 복합 지역인 청주 오창의 한 마을. 75세 이상 명단을 든 이장이 집집마다 다니며 백신 접종 동의서를 내밉니다. 설명도 한참이 걸립니다. 주민번호가? 주민번호. 주민번호. 어르신 주민번호. 몇 년생? 생년월일이? 39년. 찾아가도 집에 없는 경우가 다반사. 계세요? 접종 동의 안내문을 대문에 붙이고는 골목이며 들판으로 노인들을 찾아 헤맵니다. 다음 달 75세 이상 접종을 앞두고 사나흘 안에 이 마을에서만 대상자 30여 명을 이렇게 찾아다녀야 합니다. 연락이 안 되면 밭으로도 가서 짧은 기간 동의서 받는 기간이 짧으니까 일터에 나가서도 제가 직접 가서 받아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참 많아요.
정부를 대신해 권유했다 부작용이 생기면 훗날 괜한 원망이라도 들을까 봐 자녀들에게 한 번 더 의사를 묻느라 동의 절차는 더 더딥니다. 자식들이 또 반대하면 또 억지로 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뭐 안정성이나 이런 걸 또 설명을 못 하다 보니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4월부터 2분기 접종 대상인 75세 이상 노인은 충북에만 13만 2천여 명. 늦어도 오는 25일까지 일일이 동의서를 받아 접종 예약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동네마다 노인 찾기 작전이 한창입니다. 전국적으로 백신이 넉넉하지 않아 지역마다 예약된 만큼만 배분되다 보니 접종 동의와 예약을 안 하면 대상별로 정해진 시기에 접종을 못합니다. 동의를 안 하시고 시행을 안 하시면 가장 마지막 4분기로다가 접종 시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인들 해당되시는 시기에 접종을 해주셔서 집단 면역 형성에 적극 도와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75세 이상과 함께 2분기 접종 대상에 포함된 충북의 특수교사나 학교 보건 인력도 전체 대상자의 64%인 1,900여 명이 4월 첫 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충북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5명 추가되면서 2,014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9일에서 11일 사이 제천의 장례식장에서 울산 감염자를 접촉해 검사를 받은 제천 80대와 60대, 충주 50대 등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캐나다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중 확진된 30대 가족인 80대와 확진 환자가 다녀간 커피숍 방문자의 가족인 50대도 각각 충주와 증평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한편 제천의 장례식장 감염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출입자 전수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군입대를 서두르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어려워 학비도 부담이고 대학마다 비대면 강의도 길어지다 보니 일단 군대부터 다녀오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건데요. 실제로 입대 경쟁률도 많이 올랐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개강을 했어도 대학 교정은 한산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탓입니다. 외부 활동은 물론 동아리 같은 일상적인 대학 생활도 어려워지면서 군입대를 서두르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선후배 간의 모임이나 뭐 그런 것도 못하는 경우도 많고 대학에 성취감이 없다 그래야 돼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군대를 늦게 가봤자 학교 생활도 많이 못할 거고 그냥 빨리 다녀오면은 이제 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빨리 가는 친구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옛날보다. 학비나 생활비 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어렵다 보니 차라리 군대를 일찍 다녀오는 게 낫겠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알바 같은 것도 이제 다 있던 알바도 다 잘리는 시국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다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지난해 충북의 육군 모집병 경쟁률은 2.3대 1. 1년 전보다 무려 20% 가까이 올랐고 올 들어서도 3.5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았던 해병대도 2대 1을 기록해 최근 3년 새 가장 높았습니다. 입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면접의 중요성도 커진 상황. 충북지방병무청은 이달부터 모든 모집병 면접을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감염 확산도 막겠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 보니까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서 지원율은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치열한 군입대 경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도내 한 특성화고에서 여학생 1명이 동급생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어제 오후 도내 한 특성화고 음악실에서 1학년 여학생이 동급생 4명에게 맞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교사도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을 출석 정지하고 학폭위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계획입니다. 새벽 시간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달아난 30대가 경찰 추격 끝에 검거됐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2일 새벽 2시 50분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격을 피해 복명동에서 수곡동까지 20km를 달아난 37살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49% 상태로 차를 몰던 남성은 도주로를 막은 시민의 역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괴산읍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1,816세대를 수용할 괴산 미니 복합타운 조성 사업은 LH 임대주택 350호, 분양주택 1,431호, 단독주택 35호, 군립도서관,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으로 문화재 발굴 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 밖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젊음의 거리 조성 사업도 곧 착공에 들어갑니다. 제천에 저탄소 고속열차 정비센터가 들어섭니다. 한국철도공사는 2023년까지 350억 원을 들여 저탄소 고속열차 EMU 150의 정비 거점이자 전지기관차 화물열차 안전을 담당할 중부권 정비센터를 제천에 신설합니다. 정비센터에서는 부품 제조사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시험장이 마련되고 연구개발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노인 비율이 32%인 영동군에 충북 최초 노인 전용 공공임대주택이 첫 삽을 떴습니다. 영동군과 LH는 내년까지 영동읍 부용리 일원에 300억 원을 들여 전용 면적 26에서 36제곱미터 200여실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합니다. 영동읍 설계리 일원에는 치매 환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도 오는 6월 착공합니다. 충청북도가 지난달 공고한 올해 지방공무원 채용 인원을 1,226명에서 1,276명으로 50명 늘립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